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 상징적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냐? 어떤 사람이 27억이나 되는 음마아파트를 24억이나 영끌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월 이자 2천만 원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갔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22억까지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사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찰이 돼서 다음 경매에 한 17억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굉장히 상징적인 게 24억이나 대출이 됐다는 게 상징적인 겁니다. 어디서 대출을 끌어 모았겠어요? 뭐 1금융권, 뭐 2금융권, 대부업체 빌릴 수 있는 데라는 곳은 진짜 다 빌렸다는 소리겠죠. 근데 지금은 버티지 못했다는 겁니다. 월 이자 2천만 원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끌하고 부동산 투기꾼들 이제 많이 힘들어진다는 뉴스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음마아파트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삼성전자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영끌이 버티지 못했다. 이게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22억에 유찰이 됐다.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소리잖아요. 최고 입지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는 이 아파트조차도,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어떻다라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하우스 푸어 사례. 영끌들이 어디로 가냐? 하우스 푸어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경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정도 경매인데 비교해보면 막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경매가. 그렇기 때문에 영끌들이라고 할까요? 부동산 투기꾼들이라고 할까요? 섞여 있겠죠. 결국에는 종착지가 하우스 푸어가 될 겁니다. 근데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우스 푸어 사례를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까먹었으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영끌이 등장했겠죠. 사례로 돌아본 하우스 푸어의 몰락 경로. 2012년 7월 4일 기사예요. 30대 중반 B씨는 2006년 용인의 중소형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 강남의 대안으로 용인이 주목받을 때였고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 은행 융자와 전세를 동원하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도 마치 풍선효과 한 것처럼 사람들 속였겠네요. 계약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해결했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하고 잔금은 이제 전세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출하고 전세까지 끌어와서 갭투기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2006년 말 끝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상황은 B씨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2010년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자 B씨는 이제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주고 자신이 직접 입주를 했다. 그러니까 갭투기 했는데 이제 전세 자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전세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갚아야 하는 이자는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처리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B씨 아파트 등기부는 가압류 통지서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처음 가압류가 들어온 1,100만 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500만 원을 빌려 해결하려 했지만 한 달 간격으로 두 곳의 카드사에서 800만 원과 1,500만 원의 가압류가 추가되었다. 은행이나 이제 다른 카드사에서 내가 먼저 받을 거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먼저 가압류를 거는 거겠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던 은행까지 300만 원을 상환하라 하며 가압류 대열에 동참하자 채권 회수액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카드사 한 곳에서 결국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일단 법원에 경매 정지 명령을 청구한 B씨는 가압류를 풀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이 과정이 뭐냐?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비싼 이자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싼 이자를 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날린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리 보이시죠?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겨난 하우스 푸어들은 그나마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었어요. 미국 금리 보세요.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해줬죠. 우리나라 금리도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2008년 이후부터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했고 하우스 푸어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지금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우리나라 금리도. 그리고 이제 2023년에 금리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거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거죠. 2023년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금리를 너무 성급하게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거의 다 잡았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걱정해서 아마 늦게 내릴 겁니다. 내리더라도. 물가가 충분히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영끌들 그리고 투기꾼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지금이 이제 배로 힘든 구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냐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DSLR 소득 대비 뭐 원금 이자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걸 봤을 때 지금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득의 70%를 은행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 달에 지금 이제 남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까요? 사실 혼자면 괜찮은데 만일 자녀들이 있다? 거의 투자 뛰어야 되겠죠. 가족들까지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게 미래를 저당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소득 70%를 은행에 갖다 주는데 이건 버틸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한개 기업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한 18%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대기업이 한 30%, 이제 중소기업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자를 못 내더라도 이게 저금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채용 안 한다, 사람 자른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소득의 70%를 대출을 갚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힘든데 여러분 잘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압류 들어오고 경매 넘어가고 이렇게 순서가 차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기업이 힘들면은 사람들을 자르고 이렇게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악순환으로 자영업도 안 좋아집니다. 자영업이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막 10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자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 또 많아요. 자영업자의 한 69%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이것도 부동산이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자르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서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게 되면은 이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이것도 경매로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악순환을 일으키겠죠.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을 하고 영끌과 투기꾼들은 더욱더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동산을 지금 살 수 있냐? 또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 아까 본 거 뭐 27억이 뭐 22억까지 떨어졌다. 22억도 비싸요. 이게 한 2012년 그때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매수자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많이 비싸요. 이 영끌들이나 투기하셨던 분들 이제 혹시나 보신다면은 버티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빨리 털고 나오는 게 되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